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역사의 주제, 남들이 쓴 우리 역사라는 주제로 진화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들이 쓴 우리 역사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 민족사서인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멀리 마고 시대로부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한치윤의 해동 역사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895년 갑오 개혁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검정 교과서까지 교과서의 변천 과정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남들이 쓴 우리 역사라는 주제로 진화의 춘추사관과 동국공정, 일제의 식민사관, 반도사관, 우리의 민족사관과 사대사관을 통한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입니다. 국가의 명칭은 실제 왕조별 국명을 사용하고 중원대륙 전체를 이를 때는 진화로, 선문의 중화민국은 중국, 그리고 1948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공으로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은 영어로 차이나이고 또한 중화주의를 시노센트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 외, 일본 등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남들이 쓴 우리 역사에서 먼저 진화가 쓴 우리 역사로 저들의 25사 중 가장 오래된 사기 조선열전, 한서 조선전, 그리고 후한서 동이열전, 삼국지 우이지 동이전을 통해서 우리의 상고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진화의 역사 인식으로 춘추사관, 역사공정, 그리고 저들이 퍼뜨린 세계 역사 교과서 내용, 그리고 진화의 유명 인사들의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서적들은 능력이 닿는 한 강론에서 최대한 모아보려고 합니다. 표와 그림은 우리 역사넷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국 정사에 보이는 우리 민족의 이미지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사서들 중에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열전뿐만 아니라 흉노 등 고조선과 관계되었던 여러 민족들의 열전도 함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은 청나라 때 작성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우리 역사 연구재단의 우리 국학종서 8, 정력, 중국 정사 조선 동이전 1편 사기 조선 열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조선 열전 전한 사마천 BC 45년부터 BC 2070년 오제부터 BC 101년 한무제 40년까지 1969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통사입니다. 파란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의 왕 만은 예전의 연나라 사람이다. 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른쪽에 원주 역주를 보면요. 지폐 1 장안이 말하였다. 조선에는 습수, 열수, 산수가 있는데 세 개의 강이 합쳐져 열수가 된다. 낭랑이니 조선인이 하는 것도 여기서 이름을 딴 것이 아닌가 싶다. 라고 하였다. 괄지지에서는 고려는 평양성에 도읍을 두었는데 본래 한나라 낭랑군 왕험성이며 옛날에는 조선의 땅이었다라고 하였다. 세근이 또 있고 역주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만에 대한 역주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사기 조선 열전을
리뷰함에 있어서 주로 오늘날 쟁점이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초기 평양성의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본 서적의 역자는 산해관 노룡현을 비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록을 보면요. 대명 일통지에 조선성은 나나 하류 영평뷰 경내에 있는데 기자가 주나라의 책봉을 받은 곳이라고 전해진다. 고금 도서 집성 지지 만리장성의 내륙 영평 땅에 조선성, 조선현 등의 지명이 보입니다. 북의 연화 원년 432년에는 신창현, 즉 지금의 노룡현 동쪽에 조선현을 두었다는 기록도 있다. 산해관 노룡현의 위치입니다. 오른쪽 요동반도 요령성이 있죠. 고조선 왕엄성의 위치로 이곳을 비정하고 있습니다. 강론에서 보다 자세한 주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결론 도출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현토는 본래의 진번국이다. 이런 내용들이 색은 그런 내용의 응소가 말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본문에는 당초 연나라는 전성기일 때 진번과 조선을 공략해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장벽과 요새를 쌓았다. 연나라의 실제 크기 추정 지도입니다. 진나라는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곳을 요동의 외곽 변경에 속하게 하였다. 전국시대에 연나라가 군을 설치하였다. 치소는 양평, 지금의 요양시였으며 관할지역은 지금의 요령성 대릉하 이동지역, 장성 이남지역에 해당된다. 요수는 우리나라의 고대 6대 하천의 하나였다. 장성 이남지역에 해당된다라고 바이도 백과사전에서 요동에 관하여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하라는 이름은 북방민족으로서 북방과 중원을 아울러 지배한 요나라의 역사를 다룬 요사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해내란 전통적으로 역대 중원 왕조가 중국의 동쪽 바다인 발해의 서쪽인 중원 지역을 일컫는 상투어이므로 산해경, 해내 동경의 요수는 중원 지역에서 찾아야 옳다라고 역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주 노룡현 서남쪽에 있었다. 요동군의 치소가 거기 있었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복수의 고대 지도들에서 요동으로 표시된 지역은 해수면이 6, 7m 상승된 2000년 전의 하북성 동북부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문성재 한국 고대사와 한중일의 역사 왜곡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명대 백과전서 3제 도회의 칠국양지도 부분도입니다. 전국시대 연나라 강역이 요수 서쪽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연나라 영토가 산해관 이서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요수가 지금의 요하라고 쳐도 요하를 넘지 못하는 셈이다. 한나라가 일어난 뒤에는 멀어서 지키기가 어렵게 되자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구축하는 한편 폐수까지를 경계로 삼으면서 연국에 귀속시켰다. 쟁점이 많은 폐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른쪽 정의를 보겠습니다. 한서 지리지에서 말하였다. 폐수는 요동의 국경 너머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낙랑군 속현 서쪽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폐는 보와 대의 반절이다. 역주 보겠습니다. 한나라 고조 5년 BC 202년 노관에게 귀속해 있었으나 고조 13년 194년 기원전입니다. 노관을 멸망시키고 연국을 평정한 후 어양현, 평곡현, 백단현, 무정현, 비여현, 영지현, 여성현, 석성현, 해양현, 유성현을 설치하였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합병하고 그 땅을 요서군에 귀속시켰다. 한나라 고조 5년 노관에게 귀속해 있었으나 고조 13년 다시 노관을 멸망시키고
연국을 평정한 후 비여, 영지, 여성, 해양의 내현을 설치하였다. 2000년 전 해수면 상태에서 폐수의 위치 추정도입니다. 조선 왕엄성의 좌표 역시 이 인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오른쪽 흰 네모는 기존의 폐수 주장하는 대동강이 되겠습니다. 폐수는 중국 고대의 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지대를 흐르는 것으로 소개된 하천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하북성 동북구를 흐르는 난하이다. 가장 결정적 근거는 사기, 한서의 편찬 시점과 가장 가까운 후한 때의 지리학자 상흠이 수경에서 폐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분명하게 언명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역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국의 왕이던 노관이 배반하고 흉노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만은 망명하여 1000명이 넘는 무리를 모으더니 머리를 묶어 늘어뜨리고 오랑캐 복장을 한 채로 동쪽으로 도망쳐 요새를 나가 폐수를 건너더니 진나라의 옛 빈 땅 상하지대에 머물렀다. 진번과 조선에 차츰 부려지고 속해 있다가 그 땅의 오랑캐들과 옛 연나라 제나라에서 온 망명자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며 왕엄을 도읍으로 삼기 이르렀다. 한서 지리지리를 따져볼 때 낭랑의 온장이 있었을 것이다. 창녀에는 험독현이 있다. 요동군 험독현이 조선 왕의 옛 도읍이다. 왕험성은 낭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 여기서 노관은 BC 256년에서 194년 사이에 있었던 연나라의 왕이고요. 한 고조의 그 왕후죠. 여태후가 이제 공신들을 개국 공신들을 이제 제거할 때 그때 노관도 흉노 땅으로 망명해서 동호 노왕으로 봉해졌다가 2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머리를 묶어 늘어뜨리고 진한시대 동이지역의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태결이라고 한답니다. 험독현은 조선왕 만의 도읍이다. 험한 물가에 기대어 있어서 험독이라고 한 것이다. 왕엄의 역주가 되겠고요. 신찬의 얘기입니다. 왕엄성은 낭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었다. 이곳은 이때부터 험독으로 일컬어졌다. 창녀에 험독현이 있다. 서광의 얘기고요. 의만의 태결로 추정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가운데 부분 있는데 그걸 확대해 보면 오른쪽에 그 섬서성에서 출토된 흉노 투조 장식물상의 헤어스타일입니다. 마침 한나라 효해제와 고후의 치세를 맞아 천하가 막 안정되자 요동의 태수는 곧바로 만을 나라 밖의 신하로 삼기로 약속하고 요새 너머의 오랑캐들을 단속하면서 변경을 노략질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랑캐 군장 등이 들어와 천자를 아련하려 하더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았다. 보고하니 황제도 허락하였다. 이렇게 이제 주변 족속들을 이제 좀 신하로 삼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오른쪽 역주에 여태후가 나오죠. 여태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진화의 4대 악녀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꼽힙니다. 개국공신이고 한 고조를 도와 한 나라를 일으키는데 창업 공신들을 다 제거하고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은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기에 이르렀고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항복시키니 진번과 임둔도 나란히 와서 복독하면서 그 영역이 사방으로 수천리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 고려, 맥, 동옥저 등 5나라의 땅으로 그 나라는 동서로는 1300리, 남북으로는 2000리였다. 왕경의 동쪽에서 동으로 큰 바다까지는 400리, 북으로 영주까지는 920리, 남으로 신라국까지는 600리, 북으로 말갈국까지는 1400리이다. 라고
괄지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황지천에서 발견된 임둔 태수장, 복리와 고조선계 청동검, 평양에서 발견된 청동검, 완전히 일치하죠. 아들을 거쳐 손자인 우거 때에 이르렀을 때에는 한나라로부터 불러들인 도망자가 차츰 많아졌다. 게다가 들어와 아련해야 하는 의무를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진번 주변의 나라들이 글을 올리고 천자를 아련하는 것마저 가로막고 오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파가 떠나 국경에 이르러 폐수를 앞에 두고 차부를 시켜 서파를 전송하던 조선의 비왕 장을 찔러 죽이고 그 길로 건너자마자 달려 노령 요새로 들어왔다. 비로소 귀환하여 천자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천자는 그의 공을 가상하게 여겨 꾸짖기는커녕 서파를 요동 동부의 도의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조선에서는 서파에게 원한을 품고 군사를 동원해 서파를 기습 공격해 죽이니 천자가 죄를 지은 자들을 끌어모아 조선을 치기로 하였다. 조선을 치기로 하였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우를 공격하려 했으나 수로로는 갈 수가 없어서 대형 선박을 공조하고 그 배에 누각을 세워 누선이라고 불렀다. 대체로 청주, 내주 이북으로부터 유주, 평주, 이남까지는 모두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 바다를 통틀어 바래라고 한다라고 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연산산맥 노룡새 위치입니다. 지난 때에 빈번하게 침노하는 북방민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고대에는 북방민족이 중원으로 남하할 때 택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누선 장군과 좌장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대 동경 속에 누선과 한나라군의 제3차 공세 예시도입니다. 순채와 양복이 왕험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거는 사자를 만나더니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죄하는 것이었다. 태자를 보내 들어가 사죄하고 말 5,000피를 진상하는 한편 군량미까지 대주기로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거가 끝까지 성을 굳게 지키는 바람에 몇 달이 지나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내용들이 있고요. 좌장군이 서둘러 성을 공격하자 조선의 대신들은 곧바로 은밀히 사람을 보내 누선에게 항복하기로 몰래 약속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대지역입니다. 천자가 말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공손수를 사자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손수가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 좌장군이 공손수에게 일러바친 내용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선장군을 음해한 내용이죠. 좌장군은 두 군대를 합치자마자 서둘러서 조선을 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상인 노인과 상인 한음, 니계의 상인 참, 장군인 왕협이 서로 함께 모의하여 말하였다. 협, 노인은 모두 도망쳐 한나라에 항복했으며 노인은 오던 길에 죽고 말았다. 응소에 세근이 기록되어 있고요. 일률적으로 상이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전한 때 마왕태 백서 속에 음과 도, 한도는 한음의 오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봉 3년 BC 108년 여름이 되자 니계의 상인 참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 조선의 왕 우거를 시해하고 한나라 군영으로 와서 항복하였다. 의만조선이 망하는 장면이죠. 오른쪽입니다. 우거가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농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왕험성이 평지가 아니라 높고 험한 산지에 기대어 구축된 철옹성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한나라군이 1년 동안 왕험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전전긍긍한 것이 그 반증이다. 한나라 군사가 왕엄성을 포위할 때 동서남북 사방이 아니라 서쪽과 북쪽만 포위한 일 역시 그 증거이다. 라고 역주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내 군으로 삼았다. 내 군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 가지 지폐와 세근 등이 있습니다. 역주에 보면 사기 조선 열전에는 내 군으로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이름들이 처음 제시된 것은 200년 후에 편찬된 한서에서부터이다. 조선의 매국노들이 책봉된 영지의 예시들입니다. 대부분이 만리장성 이남, 지금 중원의 대륙에 다 있습니다. 좌장군이 소환되었고 누선 장군이 벌을 받는 서인으로 강등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태상홍이 말한 내용들, 우거는 견고한 것만 믿고 있다가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으며 서파는 공을 지어내었다가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누선은 장수로서의 도량이 좁은 탓에 그 허물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번우에게 범한 왕년의 실책에 집착하는 바람에 도리어 의심을 사고 말았다. 순체는 공로를 다투다가 수와 나란히 추살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모두 수모를 당하고 그 장수들마저 제후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의만조선을 점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죠. 갑골문 금우의 제후 후자, 천으로 된 관역에 화살을 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으로 남들이 쓴 우리 역사 첫 번째 챕터인 진화가 쓴 우리 역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